네, 오늘도 증시도로 정체가 심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요. 오늘도 저희가 안전한 길로 안내해 드릴게요. 타세요 수익버스 김준호 기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중국 선박에 대한 견제책을 좀 내세우면서 K조선수가 반사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사님께서 태워주셨던 바로 동성 화인텍,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동성 화이텍에 앞서서 일단 한국카본이라는 기업도 말씀드렸었고, 또 이제 하나오션이라든지 이제 국내 조선 3사를 다 소개해드렸는데, 이젠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최근에 제가 이제 LNG 재기화 설비를 하고 있는 일승이라는 기업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조선 섹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조선 섹터가 이 상호 관세에도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중국 선박이 미국 자국 내 어떤 이제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막고자 오히려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조선과 오늘 해운 섹터가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서 동성 화인텍이 오늘 한국카본과 함께 또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면서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4,800원 부근까지 강력한 시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조선 기자재까지 수급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는 좀 매크로적인 어떤 지표와 그리고 시장의 어떤 방향과는 무관하게 그래도 조선 섹터가 올해 상반기 내내 우리에게 계속해서 투심이 자극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요, 27,200원으로 목표가를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 22,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미리부터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27,200원까지 빠르게 달려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탑승하는 수익버스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요. 첫 번째 버스 어떤 노선으로 갈지 먼저 색깔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버스는 그래도 가장 자신 있는 시내버스를 타고 시장의 중심 섹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님이 파란 버스 태워주신다 하면 유난히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파란 버스 안에서 목적지는요? 네,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 좀 견고한 섹터를 좀 골라봤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마을 안에서 액침 냉각이 좀 강했는데요. 액침 냉각에서 유리기판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는 역시나 엔터 섹터가 가장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운 섹터까지 견고한 흐름, H&M을 비롯한 해운주들이 견고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니 해도 조선 섹터가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한다라는 관점에서 조선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정거장을 지나서 오늘도 조선마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동성 화인텍과 마찬가지로 조선 기자재 마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인사이트가 있으신지요? 조선 기자재 마을을 제가 웬만한 핫한 종목들, 네. 사실 일승, 또 그리고 한국카본, 동성 화인텍 같은 기업들 3대장은 탄력도 부분에서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종목들은 다 소개를 해드려서 일단 최근에는 조선 3사가 또 강한 시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삼성중공업도 한 7, 8% 내외에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 3사 안에서 다시 한번 공략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조선마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다시 한 번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다면 수익버스에서 익숙한 버스일 것 같은데요. 몇 번 버스죠?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329180 버스를 타고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329180, 329180번 버스 벌써 번호부터 익숙한데요. 네. 어떤 버스죠? 조선 3사의 대표격인 HD 현대중공업이라는 버스를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 봤습니다. 일단 하나오션, 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국내 조선 3사의 대표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HD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시장의 여파, 최근 소외주의 반란이었잖아요. 2차전지 섹터라든지 중국 기업주 등 최근에 어떤 수년 동안 조정이 나왔던 소외주들의 어떤 반란 때문에 잠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오히려 지금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다시 조선 섹터의 투심이 회복된다면 결국에 HD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한 조선 3사 기업들이 강력한 시세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엔진 같은 기업들도 오늘 시장의 코스피의 하락을 또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중국의 선박에 수수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졌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미국이 자국 항구에 입항했을 때 중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한 대당 $100만, 우리 돈으로 한
4억 정도를 좀 추진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용적물에 봤을 땐 톤당 지금 1,000달러 우리 돈으로 144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아니지만 국내 조선사들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고요.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는다고 했을 때 가뜩이나 지금 이제 한미 간에 또 이제 조선 협력 또 그리고 선박 건조에 국내 조선사들의 어떤 협력이 더 확대되고 중국 조선사들을 배제하면서 오히려 유럽이나 또 그리고 이제 중동 쪽에서 국내 조선사들의 어떤 이제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조선사들이 어떤 상호 관세에서도 피해갈 수 있고 앞으로의 어떤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특히 올해 상반기 안에는 우리가 조선 섹터를 좀 긴 호흡으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특히나 이제 MRO 쪽이 올해 조선 업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매력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MRO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한 기업은 HD 현대중공업이고 사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하나오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박 군함 유지보수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중공업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의 최초로 해군 보급 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사실 가장 먼저 진출하기도 했고 그리고 전 조만간에 HD현대중공업도 또 이제 하나오션의 필리조선소처럼 결국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팀 코리아 형식으로 미국과의 어떤 선박 건조 관련해서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지만 MRO 쪽에서는 좀 본격적인 치킨 게임과 아니면 경쟁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HD현대중공업도 미국 자국 내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를 해서 또 이제 하나오션과의 어떤 경쟁 체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캐나다 잠수정뿐만 아니라 또 미국 해군 함대 관련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조선 섹터 조정이 나와줬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는 의미에서 HD현대중공업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버스 HD 현대중공업 벌써 여러 차례 태워주셨는데요. 이렇게 자주 타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 이유가 수익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그동안에도 워낙 많은 수익률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 기대해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신고가일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그때마다 40% 50% 이상의 큰 수익을 챙겨줬던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신고가 랠리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오히려 시장 여파로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지금 가격은 훨씬 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이 잇따라서 이제 조선 업황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10월 31일에도 작년 10월 31일에도 메리츠와 키움증권을 필두로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목표가 하향 보고서 나오고 나서 다음날 하루 조정이 나와지고 그 이후로 20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의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조선 업황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 가치와 또 그리고 이제 상호 관세에 피해갈 수 있는 섹터가 오히려 피난처가 전 조선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였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3만 5천 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6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기사님께서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믿고 올라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제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무사히 탑승을 마치셨다면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도 바로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버스는 어떤 노선일까요? 네, 일단 두 번째 버스는 최근에 이 조합으로 많이 가져오는데 첫 네. 번째 버스가 시내버스로 출발해봤으니 두 번째는 광역버스로 한번 멀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 버스 다음으로는 기사님이 가장 자주 태워주시는 빨간 버스, 장기 버스로 타보도록 하겠고요. 목적지는요? 네,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미국 주식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마을은 양자 컴퓨터의 대표격인 아이온큐라는 마을이 있고요. 두 번째는 AI, 국방 방산을 책임지고 있는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AI의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가 있는데 오늘 떠날 마을은 당연히 테슬라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또 이제 기업들 마을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테슬라 마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버스를 타야 되죠? 네,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뭐 자율주행도 있고 로봇도 있고 뭐 전기차도 있는데 오늘 로봇 섹터로 우리가 한번 포커싱을 해볼 필요가 있고 오늘 뭐 장중에 로보티즈가 구글의 또 이제 피지컬 로봇에 이제 로봇 팔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장중에 강한 시세가 분출되었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도 RS 오토메이션도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었고 또 최근에 한농화성을 비롯한 전고체 배터리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전고체 배터리가 적용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큰 시세가 분출됐다는 점을 봤을 때 여전히 로봇은 강세고 올 한 해 우리가 핵심 키워드로 로봇은 꾸준히 보자는 의미에서 로봇 마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로봇 마을 다시 한번 또 공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몇 번 버스인지 번호로 공개해 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004-380번 버스를 타고 출발해보겠습니다. 004-380번 버스에 탑승하겠고요. 이름은요? 바로 삼익 THK라는 버스를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 봤습니다. 사실 제가 로봇 관련해서는 뭐 사면이란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로봇 관련 종목들,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던 기업들을 돌아가면서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 또 원익홀딩스라는 기업도 최근에 막 상한가 랠리가 나와주면서 여전히 로봇에 대한 투심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증명을 했는데, 결국 삼익 THK 같은 경우는 원래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196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때는 수공용 줄이라든지 쌀통을 어떤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기업인데, 신성장 동력으로 물류라든지 로봇 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사업으로 확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LM 시스템인데, 기계의 직선 운동에 고하중이 부과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자동화가 가능하게 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주력 매출은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하는 자동화 로봇과 모듈을 주력 상품으로 지금 이제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이제 중공업, 자동차, 헬스케어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웨이퍼 이송 로봇 같은 경우는 매출이 거의 4배 이상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와 또 물류 자동화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도 육축 다간절 로봇 관련해서 공동 개발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과 로봇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됐을 때 삼익 THK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과도 좀 연관이 있는 기업이 삼익 THK인데, 삼익 TH 같은 경우는 일본의 THK 기업과 꾸준하게 40년 가까이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입니다. 근데 그 일본의 3대 변속기 업체인 THK가 테슬라 옵티머스에도 중요한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결국 직간접적으로 또 삼익 THK가 옵티머스와의 어떤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삼성과의 어떤 협력과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육축 다간절 로봇 관련된 공동 개발로 인해서 삼성의 이제 무인 자동화 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있어서 가장 또 핵심 기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삼익 THK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버스 삼익 THK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유로의 로봇 섹터 안에서는 워낙 다양한 인사이트 발휘해 주시고 계시는 만큼 믿고 올라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주가를 얼마까지 기대해 볼까요? 네, 목표 주가는 최근에 시장 여파로 충분한 조정이 나왔다고 보고 있어서 직전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일단 13,000원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0,0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니까 탑승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수익 버스 모두 탑승하셨다면요. 방송 이후에 더욱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찾아갈까요? 네, 저는 뭐 한 120여일 가까이 지금 네. 자유로와 첨단 산업을 강조해 드렸는데, 그날 올라가는 섹터에 어떤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조 있게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섹터 오랜만에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로봇뿐만 아니라 이번 주와 다음 주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폭발적으로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비곤즈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 4시 김준호 기사의 무료 방송 꼭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